자, 10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은 분야 바로 자살률이었습니다. 15년째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란 안타까운 오명은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20년째 불명예스러운 정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살률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함께 계신 분들의 생각이 되게 궁금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뭔가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남에게 도움을 구하던가 상담을 받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 끙끙 앓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냥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함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고리분두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불안하니까 점점 숨게 되고 그냥 차라리 혼자 있고 뭔가 상황을 만들기 싫고 이러니까 자꾸 고립되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세대라고 할까요? 연령대별로 마주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힘든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다릅니다. 청년 세대들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정말 자살까지 선택하게 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한국 사회에서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일을 하고 무언가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될 세대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기회 구조의 이야기를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용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최근 청년 고용률이 44%까지 떨어졌고요. 청년 실업률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도 생기고 아무래도 진짜 취업이 예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고 AI의 그런 기술 발전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제 친구들은 쉬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을 안 했던 친구들은 아니에요. 일을 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뭔가 사회에서 계속 더한 것들을 요구하니까 자격증도 더 따야 되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약간 청년들의 좀 의기를 좀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제 주변도 회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서 내가 더 성장을 못하는 것 같다, 도태되는 것 같다,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하지만 나왔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많이 좌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취업을 하고 나서 그걸 버틴다든지 그리고 사실상 한국 사회의 지금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거든요. 굉장히 고학력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직업이 없다라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뭐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전문직 그것만 받으면 다 된다라고 했던 많은 직군들에서 실제적으로 취업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연봉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깎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노력한 만큼 무엇이 안 나온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청년 세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너네들이 니네들을 잘 알아서 니네들을 잘 경영해서 니네들이 선택을 잘하라는 거를 정말 쇠뇌받듯이 받고 큰 세대예요. 내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쭉 미끄러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근데 사회는 계속 뭐라고 해요? 니네가 잘 알아서 하라고.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다 너네들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너네들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제적으로 기회 구조는 닫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말하다시피 사회적으로 이제 기대하는 많은 것들에 부합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에 있어서 이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그런 숫자도 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혹시 주위에 자살을 생각해봤던 친구가 있었나요? 친구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그냥 같이 어울려 한 번 놀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랑 친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같이 놀았던 친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나중에 전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우울증이 심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는 너가 너를 잘 알아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 선택이 옳아야 돼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선택해서 실패를 했다,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시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이제 나는 끝났어라는 마음이 좀 더 들기 때문에 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실패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자기를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거기에서 실패를 해보는 게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번 실패를 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다시 무언가를 극복하기 어려운 이제 구조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좀 뉴스를 보면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꽤 충격이고, 연예인 자살은 또 일반인 자살이랑 다르게 또 막 보도도 되고, 근데 좀 이런 실제로 베르테르 효과처럼 모방을 하기도 하잖아요. 유명인들의 자살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굉장히 마음 깊은 애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자기도 따라하게, 아까도 얘기한 모방하는 부분도 있어지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부분에 있어서 자살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명인들을 다룰 때 지금 얘기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모방하는 것들을 이제 가능한 한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밑에 한 줄 쓰기는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유명인들에 대한 애도를 충분히 하면서도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게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자라온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 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마치 약간 친구를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자극적으로 기사를 많이 쏟아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기사에 나온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토콜을 만들고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분들께도 예의를 지키는 거면서 그분들을 사랑했던 대중들, 일반인들에게도 아픔을 덜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한테 어텐션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엄청난 압박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면서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책의 입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취약한 구조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목소리도 점점 이제 저희 마음이 굉장히 무뎌지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듀리케임의 자살론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변수라고 얘기한 지 사회 집단에 따라서 이 자살률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혼이 기혼보다 자살률이 높고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자살률이 높고요. 이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 그죠. 여기가 붙어 있는 게 있으면 못 간다.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듀리케임은 사회적인 연대가 세면, 유대가 많으면
자살률이 낮아진다고 봤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어쨌든 유대가 하나 있으면 낮아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연구이기는 하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군가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실 살아가는 힘 자체를 잃었을 때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 거에 또 다가설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자살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늘 옆에서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갖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징후가 보일 때는 바로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힘 안 내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닌데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더 힘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쟤는 그냥 저렇게 쉽게 잘하는데 왜 나는 힘이 안 나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듦을 겪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같이 함께 옆에 있어주고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징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다쳤어, 피가 흘려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알아차리기가 너무 힘든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감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때는 친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 표현에 의하자면 감정 쓰레기통인 거예요. 밤새도록 서로의 감정 그렇게 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윌링이 돼요. 어떻게 본다면 뭐 그게 꼭 맞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우리가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폭력이겠어요.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을. 그런데 사실 그때는 친구라는 게 그거니까 어디 뭐 상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서로에게 예의에 벗어난다고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더 속속들이 알기를 어렵고 접근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늘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아는 사람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늘 변하고 여러분들도 젊지만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의 변화 상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세대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다르고 문제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 연령대별로 각각의 측면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이것을 보호할까 이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시선을 돌리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윌링리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란 말 저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